안녕하세요. 대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도 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이면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라는 이슈에 대한 파생된 이야기인데, 이 중동 리스크도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패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 이 모멘텀을 보여주는지 관련된 이 자세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존재할 수 있겠죠. 심지어 특히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가의 하락 모멘텀 때문에 이 한국석유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금일 역시 거의 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가의 하락세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뭐 유가적인 이 측면을 보게 되면 어제 뭐 하락을 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에 자,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했다. 자, 이러한 이슈만 딱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유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까보니까 유가가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유동성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죠. 이 원자재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원유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원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해주면서,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관련된 한국석유 주가까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이 차입 비용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석유 수요를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유가 역시 상방 모멘텀을 양성을 할 수 있다.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실물 원유 시장은 현재 정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긴장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원유 선물의 추가 약세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산유국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원유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6월 1일이다. 이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만약에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추가 감산을 하겠다, 그런 공급 이슈 때문에 유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 소매 판매 지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7일 날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7%가 예측치였는데 실제로 2.3%를 기록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수요 둔화 그리고 하방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하방 압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바로 5월 31일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의 패턴
패턴성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50이라는 기준치를 넘어주게 된다. 그러면 경기 확장.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 상승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석유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에 중동 정세가 요동치나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연장선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동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대선 구간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바로 원유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는 해운주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이후로 주가가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를 형성할 때 파동이 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파동의 크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시세 분출을 해줬을 때 당시의 패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비슷한 패턴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 자체가 비슷한 모습을 형성해줬다.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 상승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유가 같은 경우 상승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 리스크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존재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중동 리스크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에 7월 8월 전당대회 시점에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관련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원유 관련된 이 한국석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공급 이슈가 미국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수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생산량 자체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의 하락, 그리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5월 31일 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이라는 수치를 넘어주게 되면 경기 확장 국면, 원유 수요를 자극하면서 유가의 상승 탄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공급에 대한 부분. 저 6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감산에 대한 연장을 하겠다, 혹은 더욱더 감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 유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는 건데, 5일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형성을 하면서 이 매물대 저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 심리가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5일선 구간을 먼저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